네, 이번 한 주 굉장히 바쁜 주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준비할 것도 많고, 또 태풍은 올라오고 뒤숭숭하고요. 투자자들은 또 포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고민이 많은데요. 이번 주 시장 주요 이슈들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국의 금요일 날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시장이 올라가다가 또 좀 밀렸고요. 이번 주는 베이지북이 발표된다면서요. 경제 지표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지금 베이지북 이번에 발표하는데 사실 베이지북이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이 발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회 발간하는 미국의 그런 경제 동향 종합 보고서인데 지금 연준 산하의 이제 12개 지역 은행에서 비즈니스 담당자와 그 경제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경제 산업 생산 활동과 소비 동향 그리고 물가와 노동 시장 상황 및 전망을 보고하는데 특히 이번 8월 베이지북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고하는 지역이 좀 늘어났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베이지북의 내용을 큰 틀에서 보면 사실 4월까지랑 그 이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4월까지 베이지북에서는 소비 지출이 가속화, 부동산 수요 증가 이렇게 경기 확장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근데 5월부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첫 보고된 이후에 가장 최근인 7월에는 그 지역이 지금 5개로 좀 확대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월에는 전반적인 수요 둔화 조짐이 발견되었고 소비 지출 감소가 나타났지만 그래도 접게 관광업에 대한 수요는 여전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지 그래서 고용도 그쪽에서 활발한지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시장은 사실 지금 발표되는 실업률도 자체도 절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8월 실업률이 소폭 상승한 것이 그 구직 희망자가 늘어났기 때문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높은 임금을 주는 직장으로 옮기는 그런 굴직 활동에서 이게 발생한 건지를 베이지북에서 좀 구체적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형성의 그 영향력이 높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 이런 것이 지금 하락한 상태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가격 인상 압력을 좀 둔화시켰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상품 구매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여행과 같은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 중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되는지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유발한 원인 중 공급망에 대한 그런 병목 현상이 아직도 계속 된다라는 보고서가 지난번까지도 왔는데 이것이 역시 좀 지속되는지도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7월에는 그 일부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인플레이션 보상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유연한 근무 조건을 좀 제시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데요. 여전히 이러한 상황이 유지된다면 고용 시장이 매우 타이트하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에도 상당히 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긴축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고하는 지역이 증가한다면 9월 FOMC에서의 75bp 확률이 좀 낮아지게 될 것인데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전망은 어려워요. 지금은 9월에 75bp 올리는 걸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데 보니까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패드워치라는 사이트를 보니까 지금 75bp 확률이 56%예요. 지난번에 거의 60%, 70%까지 한 3대 1로 갔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75bp가 56, 50bp가 44로 75bp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국내 이슈들은 환율이 계속 오르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1,360원, 오늘은 1,470원을 넘나드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동시만길 있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먼저 환율 관련한 거 말씀드리면 사실 달러 강세 요인이 지금 유럽 경기 침체가 좀 그런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이 좀 과시가 됐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변수가 하나 있긴 한데요. 지금 8일 밤에 유로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금리가 이제 큰 폭으로 인상이 된다면
결국 달러 강세가 주춤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조금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지금 그 사이트에 보면 예상되는 금리 인상 폭이 1%포인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난번에 0.5%포인트도 상당히 좀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크게 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정말로 1%포인트 할 수 있을지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도 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국내 금리를요? 유럽 중앙은행에서 유로존 75bp 쪽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인베스트 작품을 보니까 100bp 예측치가 100bp가 나오고 있다. 네네. 네. 지금 예측치가 나와서 예.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네.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도 사실 인플레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환율의 결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보셔야 되고 뭐 요즘 최근에 많이 보는 유럽 에너지 가격 동향 그리고 국내 수출입 동향도 이제 열흘 간격으로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변수가 좀 나타나는지도 좀 관찰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근데 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환율이 상승하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매도세가 뭐 크게 반전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 상승에 따라서 달러와 매출이 높은 비중의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조선이 대표적인데 따라서 환율 상승이 전체 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이지만 수출 관련 기업들에게는 좀 그나마도 좀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도 있어서 이런 점도 고려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좀 조정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전망은 뭐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 또 횡보하면서 좀 관망세가 짙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추가적 급락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향후 발표되는 그런 지표들이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좀 인플레를 좀 둔화시키는 그런 완화시키는 모습이 좀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 전망 역시도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관망세 유지하는 이유는 전망하는 이유는 국내적으로 지금 선물 옵션 만기가 있고요. 그 이후 바로 추석 연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또 미국 8월 CPI가 지금 발표가 있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해서 좀 이벤트 이후에 매매하는 심리가 좀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사실 국내 수입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국제 유가인데요. 지금 좀 낮아져서 좀 그나마 좀 저는 뭐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논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유가 방향성도 지수의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전격 중단한 러시아의 그런 독일 가스 공급이 많이 재개된다면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좀 지수 반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뭐 횡보 정도만 나타나도 선방이죠. 많이 밀리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건데요. 뭐 밀리더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밀리지는 않을 걸로 말씀을 해주셔서 위안이 되기도 하고 사실 또 걱정도 좀 되기도 합니다. 애플이 8일 새벽에 아이폰 14 신제품을 공개하는데요. 국내 관련주들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지 체크해 주세요. 네, 사실 이번에 아이폰 공개일에는 좀 관전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예측된 라인업이 진짜로 그렇게 나오는지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하고 가격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달러 강세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상했는지 요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이번 아이폰 14 모델에서는 그냥 베이직 모델에서의 큰 변화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주로 이제 프리미엄 모델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크게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도 만약 그랬다면 프리미엄 시장에서 지금 애플 점유율이 지난 2분기에 지금 57%까지 높아졌는데 이 수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관련 그런 부품주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격 인상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크게 진행된다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의 판매 증가가 불확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책정 여부가 한국 판매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폰 14 모델이 지금까지로는 전망이 전작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릴 것으로 일단 보고 있긴 한데요. 그 이유는 애플이 부품사에게 주문한 초도 물량이 전작 대비 한 15% 증가한
1억대 정도에 근접했고요. 또한 중국 유통업체들이 사전으로 이렇게 주문한 수량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아이폰 14로의 교체 수요가 전작 대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1년 전에 출시한 아이폰 13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이미 8월 중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품사의 주가에는 좀 반영됐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사 주가가 이벤트 이후에 사실 큰 영향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좀 경험상 나타났기 때문에 물론 이번엔 다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지금 전체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애플이 이제 신제품 출시 후에 한 달 뒤에 공급을 증산할 건지 아니면 감산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그때까지는 좀 추이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 또 직후 투자 전략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시장이 사실 발표된 경제 지표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 지표에서도 분명히 이제 실업률이 높아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높아지면 연준의 정책이 좀 완화되자 이렇게 보아서 좋을 거라 봤는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이 좀 어려운데 일단 큰 폭의 지수 하락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이벤트들이 있는 관계로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좀 만일 예상과 다르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다 할 때는 달러 강세 수혜 업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하반기 가격 인상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음식료 업종도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감맹세가 짙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무리한 매수보다는 좀 시장 흐름에 맞는 유연한 대응하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주간 투자 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